근데 아무튼 경기가 지금 제일 주목이 되는데 어제 이제 제가 그 말씀은 드렸어요 이미. 그 추미애의 능력은 사실 다 검증이 됐어요. 법무부 장관 할 때 검증이 된 거잖아요. 윤석열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 해가지고 쥐어 터지고 본인이 쫓겨나는 상황이 됐잖아. 그러니까 사실 조국이나 추미애나 두 사람 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인의 능력과 역량은 실력은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아, 윤석열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이 아니 뭐 추미애가 추다르크다 뭐 조국이 무슨 뭐 희생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국과 추미애의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조국과 추미애의 업적은 윤석열한테 얻어맞은 거예요. 아니 그게 업적입니까? 어? 물론 패장도 장수야. 뭐 얻어맞은 것도 뭐 장수는 장수지. 예, 원균도 장군은 장군이에요. 그런데 조국과 추미애의 업적은 그냥 윤석열한테 두들겨 맞았다 이거예요. 아니 그걸 가지고 그 추미애와 조국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 누가 얻어맞았는데 야 너 잘 맞았다. 꽃이다 이럴 순 없어. 응? 근데 조국이 윤석열한테 잘 맞아가지고 조국이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추미애가 윤석열한테 잘 얻어맞았으니까 뭐 맷집이 좋으니까 그러면은 경기지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것 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실력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잖아. 그 불쌍하다고 대통령 시켜줄 수는 없잖아. 불쌍하다고 경기지사 시켜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래, 과거에 있었던 일은 어쨌건 뭐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때문에 뭐 윤석열하고 잘 못 싸웠다 그래 칩시다. 그럼 적어도 이번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보여준 모습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님 검찰개혁에 아까도 검찰개혁 앞으로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참 힘들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법사위원장 하면서 오늘 보니까 또 법사위원장을 서영교를 뽑아놨대? 이거 하는지 보세요. 법사위원장의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권칠승, 다 이거 뭐 문빠들, 청래빠들, 야 추미애 키우니까 서영교가 와. 이게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깔린다라는 그 말이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추미애는 뭐 서영교에 비하면 양반이지. 야 추미애 치우니까 서영교가 오네. 안 치우만도 못한 상황이 된 거야 지금. 근데 뭐 이건 오래 하는 거 아니니까요. 예, 좀 이제 상반기에 원구성이 바뀌니까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소리나 지르라고 그래 가서 뭐 열심히 소리나 지르라고 그러고 지금 법사위가 중요한 상황도 아니고 좀 앞으로 2달 동안은 이제 선거 국면인데 뭐 법사위원장 누가 하느냐가 뭐 크게 관심을 받을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소리 잘 지르고 잘 싸우면 되죠 뭐. 네. 아무튼 그 추미애가 법사위원장 하면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전혀 저는 신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물이다라는 거 이미 검증이 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측했던 건 뭐냐 토론회가 시작되면은 추미애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추미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연설 말을 잘 못한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문제다. 그리고 공부를 잘 안 한다. 사실 뭐 70이 다 되신 분한테 우리 나이로는 70 되신 거 아닌가요? 70이 다 되신 분한테 이제 공부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한 거예요. 근데 경기지사가 되려면은 당연히 경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뭐 검찰개혁 한다고 그동안 몇 달 동안 거기에만 몰두를 했는데 또 최근까지 또 법사위원장을 했잖아. 근데 그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못 하죠.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정치는 40, 50대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앞으로 대통령도 40대, 50대 대통령들이 나와야 돼. 다른 나라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정치인들 정년이 길어. 뭐 정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뭐 80대신 분도 막 국회의원하고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저도 이제 50대 중반 정도 넘어가니까 솔직히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아. 공부하기도 싫어. 막 그냥 놀고 싶어 막. 근데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늙으면 아무래도 에너지와 기력이 떨어지고 그럼 뭘 일하기가 좀 싫어지지. 아무리 무슨
욕망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한참 뭐 열심히 일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40대, 50대가 나라를 이끄는 게 맞아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하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도 일을 사실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는 좀 젊은 편이셔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원체 이제 체력이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지금 추미애 의원이 이제 70이 다 되신 분이 경기도가 그 넓은 경기도를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추미애 의원이 저는 이 토론회를 하면은 이제 망할 것이다. 네. 그래서 토론을 이제 피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첫 번째 토론회에서 예, 새로운 별명이 나왔어요. 추근회. 이게 박근혜 환생인가? 예, 뭐 죽진 않았죠 아직 박근혜가. 예, 박근혜 파란 박근혜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놀라운 토론 실력, 기대 이상의 토론 실력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제 판이 바뀌기 시작하지 않을까 보여요. 예, 어제부로 이제 변곡점이 왔다. 아직은 이제 추미애가 인지도에서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 한준호 의원하고 좀 격차가 있는데 어제부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변곡점이 와서 예, 한준호가 추격을 시작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토론회가 한 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 번만 한다는 것도 좀 두 번 한다는 것도 아쉽긴 한데 어쨌건 또 결선 가면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예, 그 1대1 토론이 되면 아마 더 볼만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미애에게는 한준호에게는 지금 두 발의 총알이 더 남아 있어요. 예,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어제 토론회 얘기, 그 재밌는 영상들이 많아서 예, 좀 더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이크 넘긴 추미애. 자,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이 어젯밤에 열렸습니다. 자, 김동연 지사의 공격이 좀 이슈가 됐는데요. 잠깐 보시면요. 추미애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큰 정치를 해왔고 검찰개혁도 최근에 완수한 분인데 왜 굳이 경기지사에 나오려고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하다라면서 좀 띄워주는 것 같으면서도 이 출마 명분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저도 이거 봤는데 그러면 경기지사는 작은 정치인가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추미애 의원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아마 짚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역단체장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주장인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자, 그러자 곧바로 추미애 의원 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지방자치 관심이 많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지방자치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이후에 여러 관련 법안을 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자, 일단 상대방이 자, 도지사 왜 출마했느냐라고 물으면 그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거나 또는 그 도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네. 보신 것처럼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총재 시절 약 30여 년 전의 경험을 언급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을 영입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결국 안 된 것 같은데 그만큼 경기지사 선거에서 경쟁력이 지금 국민의힘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반면에 민주당에서 경선은 좀 뜨거워지는 분위기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도지사를 뽑는 만큼 자, 지역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또 지역 현안을 얼마나 꿰뚫고 있는지도 TV 토론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죠. 자, 이 과정에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답변 마이크를 좀 넘기거나 준비가 다소 덜 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고 가시죠. 네. 디테일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들거든요. 디테일한 것은 이제 차차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 대안은 우리 한준호 후보한테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네네네. 기회를 알겠습니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책 효능감을 상당히 중시하는 분위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후보가 가장 유능한지, 어느 후보가 가장 일을 잘할지를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JTBC가 이제 그 애둘러서 평가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추미애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평인 거죠. 예, 그래서 질문을 해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든지 뭐 오히려 마이크를 한준호 후보가 질문을 했는데 한준호 후보한테 마이크를 넘긴다든지 뭐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추미애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평가를 지금 애둘러서 JTBC에서도 했고 그 JTBC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이재명 정부를 이제는 뭐 1년 가까이 한 10개월 가까이 이제 경험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실력주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실력주의보다는 어떤 뭐 진영, 계파, 어떤 계파 소속이냐, 친문이냐, 친노냐, 뭐 어느 쪽에 줄을 서 있냐, 어느 쪽 계파의 대장이냐, 이거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판단, 진영 논리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 후보면은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개새끼를 공천을 해도 찍어주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면은 그냥 개새끼를 공천을 해도 찍어주는 그런 정치가 계속 지속이 돼 왔는데, 예, 털보 폭격기님, 죄욱이 오늘 개소리한 거 쇼츠로 돌아다녀요. 어제 추미애 토론한 거 대본 보냈어요. 14회, 김동연 7회, 한준호 0회 쇼츠, 다른 것도 쇼츠 엄청나게 올라와서, 예, 개처발님, 예, 한준호 완전 호감 떴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참 그것도 희한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문들은 그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저 털레반들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털레반들이 미는 정치인들을 보세요. 얘네들이 모질이들한테 제가 아까 그 여배우 얘기를 했잖아요. 김어준이 섹시하다. 김어준한테 이성적인 어떤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걸 제가 처음 알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털레반들이 좋아하는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응? 이게 모질이한테 어떤 끌리는 무슨 모질이 증후군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잘 보시면은 털레반들이 아주 좋아 죽는 사람들이 문재인, 조국, 그 다음에 정청래, 그리고 추미애. 아니 정말 화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뭐 이낙연. 아니 좀 뭐가 좀 어디 나사가 좀 빠진 것 같은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나 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같이 뭔가 스마트하고 샤프하고 날카롭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는데 털레반들은 좀 취향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랑. 공통점이 모질이야, 모질이. 문질이, 조질이, 청질이, 추질이. 네? 이게 일종의 무슨 모질이 콤플렉스?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가만히 보면은 친문 중에 사실 좀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제가 그 친문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지금 꼽아보면 그러잖아요. 친문들이 뭐 대선 후보급이다. 와, 이 사람이 앞으로 차기 주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미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가 모자라도 어디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들을 왜 좋아해? 아까 문재인은 이제 지났으니까 그렇다 쳐도 조국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렇고 어디 보면 약간 좀 지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을 좋아하고, 추미애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토론회를 참 잘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저기 좋아할 수 있어요. 털레반들은 역시 친문이구나. 말을 잘못하는 거 보니까 역시 문재인의 문재인 딸은 아니죠. 야, 여자 문재인이구나. 문재인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저는 오늘 그런 느낌이 들었어. 문재인하고 박근혜하고 솔직히 예전에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박근혜랑 토론을 붙어가지고 1대1로 토론을 붙어가지고 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실 대단히 드문 존재라고 봐. 저는 박근혜 그 유명한 수첩공주 아닙니까? 수첩공주랑 생방송으로 토론을 붙었는데 진다. 이거는 진짜 말을 못하는, 예, 뭐 벙어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박근혜랑 토론을 해갖고 집니까?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문재인이 해낸 거예요. 2012년도에 문재인이 박근혜한테 토론해갖고 졌어. 저는 그 토론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박근혜한테 토론을 질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게. 예?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문재인이 해내더라고. 근데 추미애가 어제 보여준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자 문재인이에요? 완전 여자 문재인. 아니, 토론을 못해도 어떻게 저렇게 못하냐고. 제가 아까 뭐, 추근혜라고 그랬는데, 추근혜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 박근혜는 문재인을 이겼잖아, 그죠? 그 추근해라 그러는 건 그거는 그 칭찬이야. 예. 제가 볼 땐 추재인, 예? 추재인입니다. 추재인. 토론하는 거 보면 완전 추재인이에요. 예? 자, 아까 뭐 그 쇼츠 얘기도 해주셨는데 명장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 쇼츠만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자, 이게 이제 김동연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거 쇼츠 한번 보시죠. 제가 이 공약을 보고 느낀 점이 두 가지였어요. 네. 하나는 여기 쓰신 거의 대부분은 이미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AI 교통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경기 북부 방산 R&D라든지 K 반도체 클러스터, 또 패밀리 스타트업 200개, 그다음에 AI 돌봄 시스템, AI 특구 이게 네. 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물론 많이 생각됐었지만 디테일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들거든요. 이 제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디테일한 것은 이제 오늘은 그냥 크게 말씀드린 거고요. 디테일한 것은 이제 차차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후보님께서 하고 있는 좋은 것들은 대강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승계를 하고 또 AI 시대의 혁신을 통해서 더 잘, 더 똑똑하게, 더 빠르게 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공약을 보고 느낀 점이 두 가지였어요. 예, 뭐 그 디테일 얘기는 아까 좀 나왔으니까. 아니, 이미 하고 있는 걸 공약을 내놨어요. 웃기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저건 이제 그 추미애 후보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캠프 자체에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캠프 전체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예, 이런 것들을 지금 공약이라고 내놓으니까 바로 이제 김동연한테 씹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공약이 준비돼갖고 나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토론회를 나왔으니, 예? 그런데도 뭐 이제 정치 짬밥이 있으니까 뭐 대충 뭐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뭐 더 잘하겠다, 뭐 이러고 이제 눈치고 넘어갔는데 누가 봐도 이제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경기도 도민들을 완전히 무슨 뭐 바보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가 그 도지사에 대한 어떤 그 평가 기준이 눈높이가 높은 지역이에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였잖아. 응? 경기도만큼 눈높은 그런 유권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렇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겠다? 예? 그냥 뭐 김어준이 밀어주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다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 예, 요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한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또 함께 보시죠. 기본적으로 예전에 공장 시대에 공업용지 물량을 물리지 않으면 실제 이 수도권 내 자동용지를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LH는 땅을 다시 팔 테고 그곳에는 뭐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형들이 다시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3기 신도시의 자동용지들은 전부 다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 대안은 우리 한준호 후보한테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네네네, 기회를 알겠습니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특별법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5년간 해왔지만 실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가 네. 각 경기도에 있는 공업용지 물량을 다시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이걸로 우선 충족을 좀 시켜야 되고요. 경기도 내에서 특별법 등을 통해서 이 자동용지를 실제 기업을 납치가 있는 유치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공장 시대에 박근혜도 저렇게는 안 했어요. 예, 이게 후보가 질문을 했는데, 예, 그 다시 되질문을 하는, 야, 아무 말이라도 다 했어. 역대로 어느 후보가, 예,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 그걸 오히려 뭐 후보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응?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예? 주택 문제에 대한 이슈잖아요. 지금 부동산 이슈가 우리 수도권 지역 유권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슈고 대통령께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느 정부보다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저기 뭐 전혀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 그리고 경기지사 선거 나와가지고 뭐 검찰개혁이라 얘기하고 있고 본인이 검찰개혁 다 한 거하고 경기지사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결국은 털레반만 보고 선거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대단히 오판이라고 봐요. 예, 털레반들 숫자가 그 추미애 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뉴스공장 그 동접자가 많으니까 뭐 털레반들이 압도적인 다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당원들 중에 털레반들 숫자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많아야 한 30%예요. 많이 잡아야 친문
성향에, 예, 그러니까 제가 털레반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친문 성향들은 대깨문들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추미애가 좋고, 나는 문재인이 좋고, 나는 조국이 좋고, 이런 당원들 많이 잡아야 30%예요. 예? 그 나머지 당원들은 그냥 좋게 가려고 친명하고 친문하고 그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아서 예, 안 싸웠으면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당원들이 많은 거지. 뭐 친문들 김어준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 숫자가 전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준비해가지고 과연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토론회 한 번 할 때마다 제가 볼 때는 10%씩 날아간다고 보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부터 저기 그 추재인이라고 예, 추석열도 좋고 추근해도 좋은데 추재인은 맞잖아, 그죠? 문재인하고 똑같잖아 지금. 그리고 친문들 표받아가지고 그걸로 경기지사 선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추재인이라고 불러주자고. 아니면은 뭐 문근혜? 아 문미애? 문미애가 나요? 추근혜가 나요? 아 추재인이 나요?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는데 예, 그 모두 발언과 마지막 그 발언에서 마지막 발언에서 대본을 보는 숫자를 카운팅을 했어요. 예, 우리 그 유튜버 분들이 세 사람이 대본을 얼마나 보는지 이것도 한번 영상을 보시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추미애입니다. 우리는 누가 경기도를 이끌어낼 따라 국민의 삶과 자부심이 확 달라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저 추미애 국민과 약속한 검찰 개혁을 완성했듯이 저 추미애가 하는 행동도 확실히 다릅니다. 국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중동적 검정을 따라 급등하고 정답은 물가부터 교통비까지 온갖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 추미애 오로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과 소신 추진력으로 경기 국민의 삶을 한 분 한 분 든든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다만 충분한 경기, 공정한 경기 AI 핵심으로 따뜻한 경기를 만들겠습니다. 참나한 경기, 그래서 지금은 추미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김동연입니다. 여의도와 토비로는 다릅니다. 경기 본사는 정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싸우는 자리고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경기 본사는 일하는 자리입니다. 경제를 해야 하고 행동을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어떤 후보가 과연 이 잘할 수 있는지 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경제 비전과 또 정책을 가지고 또 인물을 가지고 경기를 바꿀 후보를 판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없습니다. 이건 정한 근무입니다. 밝은 천막 이런 것에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가 지금부터 중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간절하고 절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겠습니다. 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일할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방문 여러분, 경기 의사 후보 흥정입니다. 이번 방송에 나가면서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바라고 있으면 정치는 왜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한다. 이런 의문점들이 있죠. 그래서 정치가 좀 더 통합과 치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서 효능감이 있어야 되고 이해서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이유조차는 속도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 치용입니다. 저는 이 시험을 위해서 제 경험을 덧대고 있습니다. 저는 50년 3개에서 21년간 IT 업계, 금융업계 그리고 언론과 청와대를 받아서 그때 6년 동안 교포 동맹에서 활동하면서 교통과 수도권에서 일을 해왔고 자국한 성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시험기를 경기대에서 꽂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험기를 흔들어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네, 마지막 발언에서는 몇 번을 봤는지, 예, 고개 숙인 횟수, 예, 이것도 마지막 발언도 1분, 지금 1분 정도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발언에서는 14번을 대본을 봤어요. 예, 그리고 한준호 의원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예, 마지막엔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늦은 밤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추미애 정치는 늘 신뢰에서 출발해 왔습니다. 약속은 지켰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어려운 과제일수록 책임있게 완수했습니다. 수많은 저항과 갈등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국민과의 신뢰였습니다. 이제 그 신뢰의 정치를 경기도 행정에 그대로 담아내고 싶습니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도정, 책임지는 행정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듬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신뢰의 정치, 신뢰 행정으로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당한 경기, 지금은 추미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준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실은 오늘은 아내하고 막내 아이의 생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경선 과정으로 인해서 오늘도 집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결정한 제 결심에 함께 해준 가족께 먼저 좀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21년간 IT 업계와 금융업계, 언론계 그리고 청와대를 거치면서 많은 실무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주로 주택과 교통 분야에서 5년간 크고 작은 실적들을 함께 쌓아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해봤고 집을 사고 팔면서 겪었던 고통들도 잘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민들의 삶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제게 경기도민의 삶, 즉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께 정치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서 정치를 배우고 경기도의 완성을 이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대본을 보고 읽어도 저렇게 많이 고개를 숙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모두 발언에 이제 14번인가요? 예, 그다음 마지막 발언에는 무려 24번. 1분 동안 발언을 하는데, 예, 24번을 대본을 봐야 될 정도라면, 사실 이거는 좀 비난하긴 그렇죠. 예, 연로하셨기 때문에, 예, 연세가 있으셔서, 기억력이, 예, 많은 문장을 기억하기가 예, 어려운 우리가 이제 어르신을 또 공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그러니까 늙었다고 우리가 그걸 조롱을 하면 안 되죠. 예.
아무래도 뭐 한준호 의원은, 저는 한준호 의원만 프롬프터를 준 줄 알았어. 한준호 의원은 뭐 한 번도 안 보고 발언을 하고, 뭐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3번을 보고 발언을 했는데, 야, 이게 뭐 방송국 출신이라고 MBC에서 이거 편파적으로 한 거 아닌가? 예? 그 한준호만 프롬프터를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대본을 읽게 만들고 이래갖고 한준호를 MBC에서 이거 밀어주려고 뭐 이런 짓을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한준호 의원은 마치 뭐 프롬프터를 앞에 놓고 읽는 것 같은, 예. 예, 아무래도 뭐 기자 출신이어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상당히 이제 뭐 익숙한 모습이죠. 예. 그 한준호 의원 이제 멘사 회원이었어요. 멘사 회원인데 뭐 IQ가 160이래. IQ가 160이면 야, 내 2배야, 2배. 야, 그 멘사가 저는 뭐 그냥 뭐 멘사 뭐 머리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멘사가 저런 거구나 뭐 그걸 느꼈습니다. 예. 와, IQ 160은 다르구나. 그리고 뭐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줄줄이 프롬프터를 읽듯이 발언을 하고, 네? 마지막에도 뭐 한 3번 정도 봤는데 그 3번 본 것도 제가 볼 땐 대본을 본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고개를 잠깐 숙인 거지. 뭐 거의 대본을 보지 않고 발언을 하는데, 사실 뭐 여러 얘기할 것도 없고, 네? 여러 얘기할 것도 없고, 그 요 두 장면만 봐도, 예, 우리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여러분, 아니 누구를 뽑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예? 누구를 경기지사로 뽑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를 모실래요? 머슴을 부릴래요? 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언제나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정치인은 국민들의 머슴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 우리가 머슴을 뽑아야 되는데 그 70 먹은 머슴을 뽑아가지고 어머님을 모셔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요즘 뭐 그 40, 50대들도 부모님 잘 안 모시는데 그 굳이 어머님을 선거로 뽑아가지고 모시겠다, 내가 부모님 봉양을 잘하겠다, 이런 그런 뭐 효심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효심은 좀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어느 분을 모실 건가를 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부릴 건가를 선거를 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은 경기도에 머슴을 뽑는 거잖아. 예, 머슴을 뽑는데 어떤 주인이 70 먹은 사람을 머슴으로 뽑아요? 그 바보가 아닌 이상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부려먹기 좋은 거 아니야. 여러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IQ가 160인 사람을 직원으로 뽑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그 대본을 24번을 1분 동안 24번을 대본을 읽어야 되는 그 연로하신 분을 직원으로 뽑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원을 뽑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장인 거야. 여러분들이 월급 주고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그 돈으로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참, 저는, 일할 사람을 뽑는데, 왜 어머님을 뽑으려고 굳이 하는 이유가 뭐야? 어리석게. 머리 좋고, 젊고,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일 잘하게 생겼구만. 마님! 딱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마님! 어떤 우리가 머슴을 뽑아야 됩니까? 머슴론의 관점에서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